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갤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후오비 코리아가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발표로 사용자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이달부터 플랫폼 운영을 중단했다 밝혀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후오비의 이제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폼이 폐쇄된 이유는 그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이제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는 1월 29일까지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는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3주 후 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나 완료해야 할 업무는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하고요. 또 후오비 코리아를 이용해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라고 하면서 후오비 코리아의 공지사항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어서 오랜 기간 후오비 코리아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후오비 코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후오비 코리아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일부 서비스만 남겨두고 모든 거래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추후 거래소 플랫폼을 다시 오픈할 계획이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거래소 거래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재도약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코인 코드 캡은 후오비 코리아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고객들의 디지털 자산은 안전하다며 모든 고객이 영업 종료 전에 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후오비 코리아는 모든 사용자가 쉽고 중단 없이 출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다소 이게 해외 기사를 좀 번역을 한 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요약을 하자면 후오비 코리아가 국내 이제 가상자산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이제 환경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금의 비즈니스 형태로는 운영을 이어갈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영업 종료를 발표를 했고 1월 29일까지 모든 이제 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밝힌 거고, 후에 지금은 문을 닫지만 일부 서비스를 남겨둔 채로 문을 닫는 거고, 지금 후오비 코리아 지금 기존의 거래소 서비스를 문 닫는다고 해서 후오비 코리아가 가상자산 이제 그 사업을 아예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리뉴얼해서 오픈할 계획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식 그 X 계정이 가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공지를 게재한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는 계정 해킹 가능성과 승인 사실의 사전 유출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놨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일 6시경 SEC 공식 트위터 계정은 X 계정이죠. X 계정은 달러 BTC라는 트윗을 올렸다가 몇 분 뒤 삭제하고 6시 11분경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공지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분 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해당 트윗이 아니라 X죠.
해당 X는 해킹에 따른 미승인 게시물이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허위 공지는 급격한 비트코인 등락과 포지션 청산을 촉발했고요. 비트코인은 15분 사이 48,000달러까지 올랐다가 44,900달러로 급락했고 약 1시간 만에 8,100만 달러가 넘는 포지션이 강제 정리됐다고 합니다. 규제 당국은 공식 X 계정이 손상됐고 기관이나 내부 관계자가 해당 X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ETF 승인설에 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SEC는 법 집행기관 및 정부 전역의 파트너와 협력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무단 접근과 위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증권당국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해킹이 아니라 SEC의 실수로 ETF 승인 사실을 사전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도 해킹을 시사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지만 SEC 내부 유출 가능성도 있다면서 관련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2,164명의 설문 참여자 중 83.3%는 SEC 내부에서 ETF 승인 사실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에크 고문 가버 거벅스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공식 계정에서 미승인 게시글을 발견하고 SEC 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해킹된 계정을 복구해 해명 X를 올렸다며 의구심을 내비쳤습니다. 너무 짧은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암호화폐 매체 뱅크리스 진행자 라이언 아담스는 개조된 내용이 의심스러울 만큼 평소와 비슷하고 해킹된 계정을 너무 빨리 복구했다면서 SEC 인턴이 실수로 예정 시간 이전에 글을 게재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밑에 쭉쭉 이어져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게 사실 이제 밝혀졌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오늘 녹음 날인데 오늘 딱 아침에 그 눈을 뜨자마자 이제 기사들을 쫙 보는데 속보로 ETF가 승인이 났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카더라 아니냐 가짜 뉴스 아니냐 이렇게 저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려서 다룰까 말까 하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승인이 났다. 이건 결국엔 실수가 맞지 않느냐? 좀 요런 좀 재미난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다루게 됐습니다. 어쨌든 결과론만 놓고 보면 이제 좀 해킹이라기보다는 실수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실제로 이게 승인이 이루어졌으니까.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일 6시에 이게 공식 이제 X 계정에서 글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그 승인 기사도 비슷한 시간에 올라왔어요. 또 하필. 그래서 좀 음모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게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어쨌든 ETF 승인 그 게시글은 좀 SEC의 실수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재밌는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 당국에서 불법 운영 경고를 받았던 8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도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고 현지 시간 9일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인도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9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통지하고 URL 차단을 예고한 지 2주 만에 현지 이용자에 대한 거래소 접근 차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당시 바이낸스, 크라켄, 후오비, 쿠코인, 비트렉스, 게이트.io, 비트스탬프, 비트파이넥스, MEXC, 글로벌 9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현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전자정보기술부에 거래소의 URL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해당 9개 거래소 중 비트스탬프를 제외한 8개 거래소의 어플이 인도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9개 거래소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플 및 웹사이트 접근은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을 억제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과거 인도준비은행은 현지 은행들의 암호화폐 기업 지원을 금지하기도 했고요. 해당 조치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면서 철회됐습니다. 당국은 이후에도 암호화폐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한 강경한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모두 강도 높은 신원 인증 절차가 요구되고 있고 작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의 30%에 달하는 높은 세금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코인스위치, 코인 DCX 쿠버, 와지르X 등 현지 거래소는 불리한 현지 정책 때문에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미규제 서비스로의 이용자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거래소 접속 제한 조치는 실제 많은 인도 거래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와지르X는 현지 거래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2년 동안 무려 9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2022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인도준비은행에서 비공식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인도가 사실 IT 강국이라서 뭔가 블록체인 이런 거에 되게 좀 친화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엄청 이제 좀 부정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인도의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도가 IT의 어떤 강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지 않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어디서 좀 주워들은 얘기로는 인도에 그렇게 빠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들은 바 있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 사실 더 많은 인원들을 통제라기보단 어쨌든 컨트롤도 아니고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이 들어오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규제를 한다고 마냥 그냥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앞으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절대 허용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른 해외 국가의 그 좋은 사례들이 나오면 인도도 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32화. 오늘도 채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어깨에 ETF 승인이 또 났죠. 아직 저도 속보 이렇게 헤드라인만 딱 떠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승인이 나는 사실은, 이거는 그래도 정식 보도가 된 거니까. 지난주에 믿거나 말거나 이후에 또 이제 제가 뽑은. 네, 그래서. 첼시님이 승인 날 거라고 하셨었는데. 아니, 이게 2월 이내에 발표가 날 건데, 네. 아마 큰 반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걸 맞춘 건 아니죠.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때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게 선반영이다라고 하는데, 개소리 하지 마라. 아직 기관 투자자도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게 있어. 그렇죠. 선반영이. 아직 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반영이냐. 이제 시작이니까, 저도 이제 빌리님, 예전에 오셨던 빌리님도, 뭐야, 그럼 빨리 빼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넣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네. 이제 수익을 넣었다가 너무 고점에 넣어서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빼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인데 왜 갑자기 지금 뺀다 그러면. 투자를 거의 똥손이시네. 어떻게 여기서 뺄 생각을 그래가지고 빼고서는 원금 회수하고 다시 넣겠다. 이러시길래.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원금을 빼서 넣는 게 아니라 들어있으면 원금을 회복하고 계속 가는 건데 추매를 하는 거예요. 추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다들 들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이 물어봅니다. 네. 언제 사야 되냐? 지금 이렇게 하면은 개소리 하지 마 이러는데 지금이 저점일걸요?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너무 마냥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또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네. 끝이에요. 아니 맛있는 거를 드셨던데. 네. 아니 밥 먹고 온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 일 때문에 갔는데 네. 바닷가 한번 구경한 적 없고 그냥 계속 상가에서 미팅 끝나고 커피숍 갔다가 네. 미팅 가고 끝나고 저기 기차역에서 밥 먹고 기차역에서 국밥 먹고 점심때 그냥 좀 기차역 근처에서 국수 먹고 네. 미팅 쭉 하다가 지쳐가지고 국밥 먹고 네. 부산역에 있는 커피숍 있다가 KTX 타고 올라왔어요. 네. 도대체 서울에 왔는지 부산에 갔는지. 아니 근데 기차 KTX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차 안에서의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니 쩔었어요. 쩔었어? 아침에는 새벽에 나가서 피곤하고 피곤해서 자고 있었고 네. 갈 때는 이제 미팅 끝나고 지쳐가지고 그냥 거의 좀비처럼 가고 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부산에서 딱 두 끼 먹은 거밖에 안 나요. 근데 이게 여행하러 탈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일하러 갈 때는 그냥. 근데 진짜 올라올 때 좀 열받더라고요. 너무 아까우니까. 부산까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집에 가는 게 저기 바닷가라도 한번 가야 되는데 해운대가 코앞에 있는데 바빠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미팅이 계속 느려져가지고 그냥 부산 대교 한번 봤네. 부산 대교. 아니 앞으로 갈 일이 자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앞으로 갈 때도 이렇게 가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진짜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좀 더 여유가 있겠죠. 1박 2일로 사람들이랑 거기 미팅하던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또 이제 좀 여유 있게 다닐 수도 있고 있는데, 워낙 이번에 일정이 좀 촘촘하게 이렇게 하루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일정이라. 지난번에 시그니엘 가셨을 때도 별다르게 크게 뭔가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바닷가는 보이니까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술 먹고 낭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은 그래도 혼자 가도 할까 했는데 너무 처량한 거야. 그러니까 기분도 털털한데 소주 먹기 그래가지고 그냥 소주도 안 먹고 그냥 올라왔어요. 저는 혼밥 혼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해서. 저도 좋게는 생각하는데 부산에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서울에서도 혼자 술 먹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부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저기 그 순대국밥집에서 소주를 혼자 먹고 있는 게 너무 다른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으로 볼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예, 다음번에는 좀 일정을 무조건 금요일로 잡아야 되겠다. 아니, 그러네. 미팅이 하루에 하나 정도면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앞뒤로 뭐 여행을 다니거나 관광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미팅이 막 3개 막 이렇게 되면은 뭐 할 수가 없죠. 다 끝나면은 오전부터 해서 끝나면 저녁인데 뭐 다닐 데가 없고 좀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한 일정을 한번 한 1박 2일 일정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바쁜데 그 개인적인 이제 일이라서 뭐 특히 뭐 말씀드릴 거는 없고 이제 알트타운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새로 이제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수익 좀 얻으셨나요? 아니, 저는 그 솔직히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가입하고 이렇게 해보고 어쨌든 우리의 이제 그 형제나 다름없는 분의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솔직히 말해서 저 그때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서로 수익률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기린님이 저보다 높은 거예요. 네. 잡초를 샀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거를 런칭한 다음 일에 샀는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똥손보다도 투자를 못하다니 그러면서 자괴감이 엄청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네. 신규 상장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 네. 지금 또 계속 빠지고 있던데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알트타운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당연히 지인의 서비스니까 뭐 이렇게 좋은 면을 많이 보려고는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재미 요소가 많이 있다. 그냥 뭐 이렇게 막 근데 재미요소가 많은데 왜 안 해요? 근데 아니 왜 안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베타 서비스인데 실제 서비스로 되면은 진짜 뭐 해볼 의향이 있어요. 얼마나 할 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해볼 의향은 있다 정도만 이제 뭐 이게 버추얼 뭐 셀럽들의 가치 평가 뭐 이런 그 컨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트렌드랑 맞물려서 사실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얘네 광고 안에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광고라기보다는 홍보죠, 홍보. 요즘 그 버티버들이 완전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뭐 치즈직 네이버 치즈직으로 가냐, 뭐 아프리카로 가냐 하면서 뭐 어디 주가가 오르고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 잘 서비스를 하고 계시지 않나. 네. 근데 뭐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뭐 돈 받고 광고 막 해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그냥 말씀드린 대로 지인이 런칭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하는 거지 평가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고 직접 평가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고려거란 전쟁 네네. 열심히 봤는데 이제 그 위대하신 양규 장군님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슬펐다.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한번 돌아가는 걸 이제 재밌게 보고 네. 이제 그 제 3차 전쟁을 아주 멋있게 만들고 있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산이 뭐 부족하니 어쩌니 하는데 좀 더 전쟁 씬이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 나오면 보려고요. 그래도 유튜브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좀 참았다가 다 나오면 볼 건데 양규 장군님은 이제 고려의 이순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너무 위대해지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는 유튜브로도 안 보려고요. 그거를 유튜브로 먼저 이제 소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모아놨다가 볼 생각이고 아무튼 좀 그 전쟁 씬에 대해서는 좀 혹평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좀 이런 좀 더 쓰지 무슨 뭐 10명 넘는 꼴을 못 봤다 전쟁 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 보고서는 저기 KBS에서 50주년 대작으로 기획한 건데 왜 이렇게 그 인건비를 아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근데 CG는 괜찮더라고. 시즌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메테오 그 뭐지 불기둥 날리는 뭐 이런 것도 그냥 봐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창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이제 기대작으로 아직 안 봤으니까 기대작으로 남아있어서 곧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좀 뭐 연초고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렇게 가볍게, 가볍지만 좀 씁쓸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기업들이 굉장히 NFT 사업에 대해서 좀 NFT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들어보래도 말씀드렸듯이 후오비 코리아도 그렇고, 후오비 코리아는 NFT 사업이라기보다는 아예 거래소고, 이제 그 외에도 현대백화점도 막 그렇다고 하고, 뭐 라인 넥스트. 근데 라인 넥스트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기사 막 찾아봤을 때는 또 무슨 도시 앱 정식 출시한다고 하면서 NFT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넥스트 NFT 사업 서비스 종료한다고 기사를 봤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했지만 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그 회사 내에서 NFT 프로젝트,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는 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지사랑 한국 지사랑 약간 다르게 하고 있다가 지금 그걸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명확한 저기는 아직은 모르겠고. 근데 그 서비스 종료한다는 기사가 이제 일본 쪽에서 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정확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NFT 이렇게 도시에 제가 본 그 기사는 도시 앱에서 NFT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말은 없고, 이제 라인 넥스트 NFT 플랫폼 라인 넥스트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이 그냥 타이틀이 그냥 그렇게 NFT로 붙은 거죠. 도시 내에서 NFT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아하니 이건 서비스를 접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밖에도 되게 여러 기업들이 좀 NFT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빗썸 메타에 제네시스 NFT도 있었거든요. 네. 원래 이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 메타버스 해가지고 거기서 해준다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환불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환불 해준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기간 놓쳐가지고 아직 환불 신청도 못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환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프로젝트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 된다 안 된다 한 1년 해보니까 좀 어렵겠다 싶은 것들은 좀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발을. 제가 그래서 이제 주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종료하고 있는 그런 NFT 서비스들은 물론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고서는 심도 있게 딱 생각해서 출시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어쨌든 트렌드를 쫓아서 급하게 뭔가 좀 빨리 늦기 전에 우리도 빨리 뭔가 내자라는 느낌으로 성급하게 좀 낸 서비스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웹3 정신에도 안 맞고 웹2 정신에도 안 맞는 이상한 혼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NFT는 웹3의 그런 문화, 지금까지는 웹3 문화에 가까웠는데, 웹3 문화였죠. 가까운 게 아니라. 웹2 기업들이 웹3의 어떤 그런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웹2의 어떤 그냥 서비스 그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접목을 딱 시켜버리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뭔가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안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 되니까 자기네들도 답답하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끌고 갈 그런 좀 의지는 없고, 왜냐면 이거 그냥 테스트 삼아 내본 거니까 자기네들도 이걸 진지하게 이거를 하기에는 라인넥스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자기네들 원래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무슨 NFT 이거를 각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뭔가 자연스럽게 종료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지금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이런 식으로 NFT 비즈니스를 기획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이걸 보고 나서 그런 다른 기업들이 이제 도전을 해야 좋은 NFT 사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이걸 보고 주제 던지고 좀 정리까지 다 하셨는데. 끝났네. 끝난 거예요? 아니 근데 제 생각이니까 이거는. 근데 시간도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이거를 그냥 마냥 안 좋게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오늘 사실 생각해보니까 1인 방송이네. 고3부터 해가지고 주제 던지고 요약하고 결론 내고. 트러블부터. 아니 뭐 그럼 편하게 들으세요 이런 방송.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뭐라 그래? 그러니까 마냥 안 좋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돼서 접는 걸 보고 다른 기업이 누가 들어오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뭐 이거는 이제 개인이 이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 믿느냐 마느냐의 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게 좀 상황을 보는 게 달라지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뭐 다시 지금 좀 장이 꺼지고 있긴 한데 지금 워낙 AI가 핫해가지고 돈들이 약간 어젠가 그제 이제 CES가 열렸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워낙 지금 뭐 AI나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어서 약간 좀 외면 아니고 돈이 약간 그쪽으로 몰리고 있긴 한데 좀 다시 어느 정도 돌아올 것 같고 이게 생성형 AI가 나오고 어쨌건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덕트들이 이제 앞으로는 기존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게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기반에서는 이제 조금 더 블록체인이 다시 조명을 받을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좀 저기 하긴 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스벅은 또 반대로 스벅 코리아는 이제 들어오잖아요. NFT에 대해서. 저는 그런 데들의 기대를 좀 거는 거죠. 왜냐면 스벅은 이제 스벅 본사도 뭐 오디세이 막 만들어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해오지는 않았는데 예전부터 준비해온다라고 흘려놓기만 하고 뭐 공식적으로 뭘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막 이러질 않았어요. 대대적으로. 뭐 미국에서만 판다 뭐 그런 얘기는 맞아요. 그랬었는데 실제로 팔았나요? 네, 진짜 팔았죠. 네, 팔았죠. 근데 이제 그걸 공격적으로 막 엄청 하질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트렌드를 쫓다가 막 쫓기에 급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고 차분히 그냥 준비를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딱 나오는 것들이다 보니까 뭔가 좀 기존의 기업 NFT와는 좀 다른 새로운 비즈가 나왔지 않나. 그런 관점보다도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스타벅스는 들어오는데 이제 라인이 빠지고 이거는 그릇과 음식의 차이예요. 라인은 그릇에서 출발한 거예요. 야, 우리 그릇을 쓰면은 너네 음식을 여기다 올려서 맛있게 담을 수 있어. 새로운 요리가 탄생할 거야. 그릇만 만드는 회사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릇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본질적으로 먹을 걸 담기 위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사실 먹을 거예요. 거기다 뭘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라인은 그릇만 만들었고 스벅은 음식이 있어요. 커피라는 명확한 음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또 얘기해보면 벨리고 명확히 롯데에서의 상품이 있어요. 신세계 상품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하잖아요. 이마트 하잖아요. 재화가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 곳은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이런 그릇에 담으면은 새롭게 유저를 만들 수 있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가 소수잖아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소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릇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이 철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맞고 트렌드를 똑같이 따라간 거는 맞아요. 똑같이 따라갔는데 그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먼저 무너진 거는 본질적인 거는 지금 거기에 담은 음식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 게임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이제 딱 뜨는 건데 그런 라인 접은 건 사실 거래소가 접은 거고요. 라인 뭐 트레이딩 되고 거기 발행되고 트레이딩 되고 오픈시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똥구멍 찢어진 건데 오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그릇에 공기라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 행태인 거고 오픈시도 좀 쪼그라든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을 이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기에 어떻게 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철수한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철회했다가 뭐 들어갔다가 하는 것들의 사례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시장에서 보여줄 수는 뭐 다시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유행이 예전처럼 아무 근거 없이 이제 나오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ETF도 승인되고 이제 명확하게 이게 투자 상품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옛날처럼 이제 묻지마식 투기라든지 이런 류의 것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이제 명확한 스타벅스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보고서는 뭐 CJ 계열사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제 그런 사례는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당장 예전처럼 그렇게 NFT가 붕업이 되기에는 이제는 규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그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NFT 씬은 기업에는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그런 어떤 좀 팀 단위,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 단위의 규모가 되게 적합한 것 같고 기업들은 좀 그걸 따라가기에는 조금 뭔가 좀 너무 몸집이 커서 기업한테 너무 작은 그릇이다. 좀 그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들이 다시 들어온다면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NFT와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는 게 맞지 뭔가 NFT 그 문화에 자기들 재료를 끼워 맞추는 식은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도 무슨 뭐 NFT를 쓴다고 해서 뭐 거창하게 무슨 막 되게 NFT 이거에 맞게끔 막 뭘 만들 게 아니라 자기네들 기존 멤버십이 있잖아요. 멤버십이 있는 거를 NFT로 그냥 좀 전환을 해보는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해서 뭐 달라지는 게 크지 않아도 돼. 그냥 일단 전환을 해보는 거지. 뭐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가 달라? 아 대신에 너네 멤버십 이거 그 사람들끼리 뭐 주고받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 뭐 그 규칙은 정해야겠지만 막 중구난방 막 아무한테나 다 막 공유하고 막 전달하고 이거는 안 되겠지만 물론 뭐 그런 거는 정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기존 멤버십이랑 다 똑같은데 NFT를 하는 이유는 뭐 그렇게 다 2차 거래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고 뭐 너가 멤버십 지금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포인트 쌓으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멤버십 기존에 포인트 많이 쌓은 멤버십을 너가 사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색다른 문화를 이제 제공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뭔가 뭐 대단하게 뭐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도 좀 뭔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막 뭐 무슨 통신사 할인 뭐 이런 것들도 내가 그 통신사가 아닌데 지인이 그 통신사면은 지인 거 빌려서 한단 말이에요. 야, 너 통신사 막 바코드 그 적립 바코드 캡처해서 보내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할인 받고 적립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조금이나마 이익이 되고 고객들도 그렇게 막 불편하게 막 야 캡처해서 보내줘 막 이렇게 불편하게 쓰느니 차라리 그냥 뭐 쓰는 거를 막지 못할 바에는 그냥 공식적으로 쓰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너무 뭔가 우리가 예전에 웹3, 웹2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처럼 뭔가 좀 벽이 있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융화되지 못하고 뭔가 좀 벽이 있어가지고 이걸 건너가야 되는 그런 막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좀 뭔가 아직은 그런 조화롭지 못한 그런 모델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뭐 1인 방송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고 NFT가 활성화된다라는 망상은 접기를.
저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네. 그 희망 부분이 제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아, 안 그렇죠. 되는 상황이지 뭐 이거를 비트코인은 특수한 경우가 진짜 특수한 경우고 그 지금 현재 있는 뭐 짱 박혀 있는 NFT가 오른다 그 팀이 어디 있는지부터 수소문하죠. 맞습니다. 저는 그 주제랑은 별로 상관없는 한 줄 논평인데 나 사실 주제 ETF로 바꿀 뻔했다. 저게 한줄 논평. 다음 주 ETF다. 아니 이게 사실 어제 이 기사 그 ETF 승인이 됐으면은 바꿨을 거예요. 당연히. 저도 당연히 아. ETF를 하려고 할 네. 줄 알았는데 난 이게 완전 땡큐죠. 네.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네, 이제 그래서 아니 아침에 갑자기 주제 바꾸기도 좀 애매하고 왜냐면 저도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다 던지려고 지금 1인 방송으로 지금. 네, 아유 두 분도 어차피 이제 지금 ETF 그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지금 관심이 쏠려 있을 테니까 내가 그냥 생각했던 얘기나 다 쏟아내고 이번 화는 이번 주 조회수 안 나오겠네. 아무튼 1인 방송이 더 괜찮을 수도 있지. 그럼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 한줄평 하죠. 네. 생성형 AI가 한 번은 흐름을 또 가져올 거야. 블록체인은? 네. 맞아요. 요즘에 좀 AI 그 기린 씨가 좀 스터디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뭐 NFT 씬도 결국 그 위에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냐, 그 위에 뭐 컨텐츠가 없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생성 AI가 만들어내는 그 디지털 컨텐츠라는 게 이제 그 기하급수적으로 차원이 안 나게 이제 그냥 나올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좀 다시 흐름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요즘에 AI 관련 이제 유튜브가 컨텐츠들이 알고리즘에 자꾸 떠가지고 봐요. 막 무슨 뭐 이제 원피스 캐릭터들 인공지능한테 실사화해서 그려줘 하면 막 그려주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근데 유명한 그 문제가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막 그렇죠. 막 6개 7개 나오고 막 뭐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실사화 그려달라 그러면 얼굴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 막 남자는 다 이런 얼굴이고 이런 얼굴에 머리 막 이런 것만 달라지고 여자도 막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학습이 부족해서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정교함은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활용되는 곳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악용되는 사례도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어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지금 AI와 NFT가 붙으면 그 문제점들이 장점도 시너지인데 단점도 시너지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길벗의 1인 방송 블로킹 332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 고생 많으셨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저 혼자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농담이고 지금 ETF 그 승인 났으니 좀 한 주간 잘 살펴보고 다음 주에 ETF 주제와 또 정의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